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다시 월요일이네요. 자, 오늘 취득세를 한번 마무리 지어 보자고요. 자, 지난 시간에 뭐 배웠어요? 과세대상 14개. 두 번째는 뭐다? 취득 시기. 국수, 공판장 5개는 언제나 뭘로 간다? 사실상 취득가액. 5개를 뺀 나머지는 뭐다? 언제나 계약상 잔금지급일. 자, 그 다음 취득의 종류는 몇 개가 있어요? 4개. 유상, 무상. 그죠? 유상, 무상, 원시, 간주취득. 간주취득은 몇 프로 과세예요? 2%. 간주취득은 2%. 6글자로 뭐라 그런다? 중과 기준세율. 아주 잘하시네요. 자, 일단은 오늘은 과세표준 가자고요. 127쪽. 자, 오늘 배울 내용은 굉장히 복잡해요. 과세 표준에다가 뭐를 배운다 이제? 세율 그리고 납세 절차.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뭐다?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이거 배우는 거예요, 이거. 자, 그럼 오늘 이제 뭐를 배운다? 과세 표준. 자, 과세 표준이 뭐예요? 취득 가격. 과세 표준이 취득 가격. 3글자로 뭐라 그런다? 종과세. 종과세. 자, 그럼 이것도 뭐만 딱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도. 유상. 자, 1번, 2번, 3번. 이렇게 셋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기본서는 몇 페이지다? 127쪽. 127쪽 과세표준. 자, 일반적인 과세표준이 원인이 뭐다? 유상 승계 취득을 얘기하는 거야. 유상. 그래서 원칙은 뭐다? 신고한다. 취득 당시 가액을 신고한다고요. 취득 당시 가액을 신고한다. 그럼 적게 신고하면 뭐가 된다? 시가 표준액. 그리고 언제나 뭘로 간다? 사실상 취득가액. 몇 개? 세 번째 배우잖아요. 6개. 그래서 6개를 뺀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결정한다. 과세표준 결정 방법. 스스로 알아서 신고하잖아요. 취득가액을. 그리고 연부로 취득하면 무슨 금액을 신고한다? 연부금액.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연부금액이에요. 자, 연부금액은 어떤 일을 신고하나요? 제일 아래 괄호 나와 있죠? 매회가 꼭 들어가야 돼요. 괄호.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계약금 왜 포함해요? 돈이 나간 거니까. 지금 어디 하고 있어요 지금? 127. 왜 홀라당 넘겨갖고 방황하는 거예요 지금? 괄호. 찬찬히 하세요. 찬찬히. 자, 원칙은 뭐다?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그래서 취득 당시 가액은 뭐를 얘기한다? 신고가액. 자, 넘어가죠. 자, 예외는 뭐다? 시가표준액. 자, 여러분들이 안 까먹는 거잖아요. 이거 시가표준액 용어. 자, 토지는 시가표준액이 뭐다?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단독주택은 개별 주택가액.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액. 이 학원 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 다 까먹더라도 시가표준액 용어는 안 까먹더라고요, 이거. 저 얼굴을 좀 피시고, 뭐 까먹을 수도 있지, 살다 보면은. 인간이 어떻게 다 기억하냐고요, 그죠? 안 까먹는 분도 계시고. 자, 예외는 시가표준액이네. 어떨 때? 신고가액은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신고 또는 신고가액에 표시가 없거나 또는 신고가액이 시가표보다 클 때, 적을 때.
그럼 클 때는 뭘로 가는 거야? 신고가액. 적을 때는 시가표준액.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결정한다. 자, 그 다음 비교 안 하는 거. 자, 오른쪽 특례. 비교 안 하는 거. 오른쪽 특례 나왔잖아요. 사실상 취득가액 금액 영부금액 3번. 이거는 비교 안 해요. 근데 거기 괄호 나왔잖아요. 거기 이런 거 괄호 조심해야 돼. 제일 아래 징역이부. 자, 징역이부는 뭘로 해? 거래가액이 없잖아.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거야. 징역이부는 거래가액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다? 징역. 몇 프로 세금 내야 돼요? 징역. 몇 프로? 가장 안 까먹는 거 징역. 3.5. 뭐에 3.5? 공시가격에 3.5. 거래가액이 없으니까. 시가표준액에 3.5. 안 까먹는 거. 이렇게 세법도 안 까먹는 게 가끔 나와요. 까먹은 거요. 기억하는 거요. 혼자 떠드는 거예요, 지금. 자. 괄호. 그 다음 법인세법에 따른 미출고 부당이익계산 부인. 나왔잖아. 자, 부당이익계산 부인은 친인척과 짜고 낮게 팔고 또는 높게 사는 거죠.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한다? 포인트가 제외.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제외. 어디에서 제외한다?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면 결국 어디로 가는 거야? 항상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면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간다고요. 항상 원리가. 자,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 6개 딱 대기하고 있잖아요. 1번 고가, 2번 외국 수입, 3번 공경매, 4번 판결문, 옆에 법인장부, 5번이 뭐다? 검증. 검증받은 거 6개. 6개죠, 6개? 그래서 일명 뭐다? 국수, 공판장, 공판장 검증.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라고 했어요? 판결문. 이 판결문은 어떤 애만 믿어준다? 민사나 행정소송에 의한 확정된 것만. 그래서 심화학습에 나왔네. 판결문 어떤 것만 믿어준다? 판결문이란 민사소송, 행정소송에 의해서 확정된 판결문만 믿어준다. 그리고 괄호가 중요해. 항상 괄호. 화해조서, 포기, 인락 또는 자백간주는 제외. 어디에서 제외한다?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그럼 어디로 가라는 얘기요? 둘 중 비교해서 큰 걸로 가라. 그래서 판결문의 대표주자는 뭐다? 화해. 서로 합의했죠? 그래서 조서를 꾸몄다. 그럼 이거는 뭐다? 판결문의 일종이에요. 근데 서로 합의한 거잖아. 그러니까 어디로 간다? 둘 중 비교해서 큰 걸로 가요. 항상 원리가 6개를 뺀 나머지는 그럼 화해조서로 신고하지? 그럼 신고가액이야. 근데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뭘로 바뀐다? 시가표준액으로 항상 제외. 찾았어요? 찾았잖아요.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다? 핵심 요약 나왔잖아. 나왔죠? 자, 취득일과 즉은 이게 취득일이야. 취득 시기와 과표 헷갈리면 안 돼요. 취득 시기는 계약상장금 지급일. 검증도 뭐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우에 검증받은 뜻이에요, 이거. 검증받은 거래. 그래서 검증은 취득일이 언제다? 계약상장금 지급일이에요. 검증 이거. 부동산 거래 신고는 법률에 따른 경우입니다. 검증받은 거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취득일은 개인 간의 거래이므로 계약상장금 지급일. 그 얘기라고요. 그 다음 과세표준은 설명했죠. 그죠? 과세표준은 설명했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다? 이해야, 이해. 6개 나왔어요. 이거잖아, 이거. 자, 검증된 가액이 확인된 금액보다 큰 경우, 적은 경우. 큰 경우, 적은 경우
적은 경우는 검증된 가액을 안 쓰고 뭐를 쓴다? 확인된 금액을 씁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 나와 있다? 심화학습 제일 아래.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 취득세 과세 표준이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이게 검증받은 거래요. 검증 나왔잖아.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액이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에서 통보받은 자료에 쭉 나오죠.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검증된 가액이 큰 경우야 적은 경우야? 적은 경우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적은 경우는 무조건 뭐를 한다? 확인된 금액. 그럼 큰 경우는 셋 중에 하나로 가는 거예요. 큰 경우는 셋 중에 하나로 간다고요. 어떨 때만 적은 경우는 무조건 하나로 통일된다. 다운 계약서를 썼다는 얘기죠. 검증된 가액이 5억이야.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이 8억이야. 그럼 얼마 다운 썼어요? 3억. 그럼 다운 쓰면 가산세와 함께 추징합니다. 그래서 검증된 가액이 확인된 금액보다 큰 경우, 적은 경우? 적은 경우, 큰 경우 하면 조심해야 돼요. 큰 경우는 2회로 가거나 또는 둘 중 비교해서 큰 걸로 간다. 적은 경우. 그럼 5억을 무시하고 과세 표준을 뭘로 하겠다? 8억으로. 포인트가 뭐라고요? 적은 경우. 좀 심화학습하고 있잖아요. 찾았어요? 자, 오른쪽 확인 예제. 오랜만에 문제 한번 풀어보고 가자고요. 한번 풀어보세요. 금방 배웠잖아요, 지금. 자, 안 배운 거 빼고 정답은 몇 번? 5번. 안 배운 거는 좀 5번이잖아. 뭐야 이거? 화해줘서. 화해 인락이고. 이거는 어디로 간다? 신고하는 거야. 적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액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자, 화해조서잖아. 그래서 화해조서는 조서상 취득가액이 과표가 된다. 틀렸죠? 틀렸어요. 5번에 조서상 가액을 신고하잖아요. 그럼 적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액으로 바뀝니다. 그냥 조서상 가액이 과표다. 틀린 거예요. 조서상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뭘로 간다? 시가표준액으로. 입증에 속으면 안 돼요. 여기서 알아들었어요? 조서상 가액은 무조건 뭐다? 조서상 취득가액이 과표가 된다. 틀렸죠? 그래서 조서상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뭘로 바뀔 수도 있다? 시가표준액으로 바뀔 수도 있다. 답이 일단 5번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배웠어요? 유상, 과세표준 결정 방법. 셋 중에 하나로 가네. 셋 중에 하나. 그래서 항상 우리는 과세표준 따질 때 몇 개를 기억해야 한다? 6개. 항상 6개는 언제나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단 검증된 가액이 확인된 금액보다 적을 때는 뭘로 간다? 확인된 금액. 그래서 아무런 말이 없으면 사실상 취득가액이에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뭐다? 이 사실상 취득가액은 돈이 나간 거죠. 이거를 무슨 비용이라 그래요? 직접 나간 돈. 직접 비용. 여기에다 뭐를 더한다 그랬어요? 간접 비용. 간접 비용을 더하면 뭐가 된다? 전체 취득 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취득가액의 범위, 심화학습. 취득가액의 범위. 자, 지금부터는 취득가액이 범위가 어디까지냐? 찾았어요? 취득가액의 범위 나왔잖아요. 그래서 1번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과세물건의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밑줄 그어 이전에. 이후에 나간 돈은 취득가액이 아니다. 이전. 다 밑줄 그어 있죠?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상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밑줄 그어 세 번째 줄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의 합계액이다. 이게 취득가액이라고요. 그다음 직접 비용은 직접 나간 돈이야. 알아들었죠? 지금부터 이제 뭐를 배운다? 간접 비용. 그다음 간접 비용에 포함한다, 제외한다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거 암기하면 안 돼요. 간접 비용에 포함한다. 왜 포함하는 거예요? 취득과 관련이 있으니까. 왜 포함하지 않습니까? 취득과 관련이 없으니까. 이것만 알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박스 나왔잖아요. 자, 포함되지 않는 거를 먼저 합니다. 왜 포함되지 않아? 취득과 관련이 없으니까. 이것만 알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취득하는 물건의 뭐다? 판매를 위한 거. 판매를 위한 거는 취득과 관련이 없죠? 대표적으로 광고 선전비는 X 제외.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전기가스도 취득과 관련이 없죠? 이거는 취득 후 이용하는 거예요. 전기가스 관련이 없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세 번째는 취득 물건과는 별개잖아. 취득과 관련이 없잖아. 별개니까, 즉 취득 성격이 아니라 뭐다? 보상 성격이니까 제외.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왜 제외한다 그랬어요? 왜 제외해요? 환급받으니까. 환급받으니까 제외한다고요. 환급받으니까. 그럼 나머지는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것만 딱 정리하면. 부가가치세는 왜 제외한다고요? 환급받으니까. 자, 그럼 이제 포함하는 걸 하기에 앞서 1번을 다시 한번 하자고요. 다만, 네 번째 줄, 위에 1번. 다만, 취득대금을 포인트가 뭐다? 일시급. 일시급의 포인트가 지급하 일정액을 할인받을 때는 뭐다? 그 할인된 금액이 취득가액이다. 할인된 금액이 취득가액이 할인된 금액.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분양가가 5억이야. 분양가가 5억이라고요. 근데 일시급이야, 포인트가. 일시급. 일시급으로 주면은 4억에 취득한 거다. 그럼 얼마를 할인받았어요? 할인액은 얼마? 1억. 그럼 취득가액은 얼마다? 4억. 4억이 내 돈이 나가잖아요. 일시급. 4억을 5글자로 뭐라 그런다? 할인된 금액. 할인된 금액이 취득가액이에요. 그럼 할인액은 제외합니다. 당초 약정액도 제외합니다. 돈이 안 나간 거니까. 3글자로 할인액. 4글자로 뭐라 그래요? 할인금액. 6글자로 할인 받은 금액.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박스 나왔다. 구분, 할인된 금액은 포함. 할인액은 DC 받은 거지? X 제외. 참 세법은 할만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자, 포함되는 것. 할부 연부. 자, 할부 연부도 취득할 때 필요하지? 한 번에 못 차니까 할부 계약하잖아요. 연부. 취득할 때 필요한 거요. 단 중요한 거는 뭐다? 여기에서 개인은 제외합니다.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는 제외. 그래서 개인은 일일이 증명을 못해요. 법인은 장부로 연체이자 할부이자 증명하죠. 그 할부 연부도 취득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은 포함. 법인이 아닌 자를 뭐라 그래요? 개인은 제외. 자, 그 다음 두 번째, 건설할 때 자금 취득 필요하죠? 건설할 때 자금 필요하잖아요. 이자, 금융비용, 건설할 때 자금. 건물 지을 때 내 돈 100% 갖고 짓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일부는 자금을 빌려다가 지은다고. 이자 나가요. 금융비용.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농지 전용 부담금. 쭉 나왔다. 포인트가 뭐다?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그래서 취득에 필요하므로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부담해야 등기 신청을 받아줘요. 의무적이니까 취득에 필요한 거다. 법률에 따라 의무적이니까 취득에 필요한 거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글씨 자체가 뭐다? 취득에 필요한 거. 글씨 자체가 취득에 필요한 거.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컨설팅 비용.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취득에 필요하잖아. 글씨가.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뭐다?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따른 거야. 포인트가 당사자끼리 약정했잖아. 왜 약정해?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조건 부담액이나 또는 채무인수액. 자, 그래서 취득에 필요한 거다 이거지. 자,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이제. 자, 밑에 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글씨가 뭐야? 취득할 때 필요한 거잖아. 취득하는 경우 뭐가 필요한 거야?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채권 번호를 알아야 등기신청을 받아줘요. 그럼 국민주택채권 서민들은 매입 전에 팔아먹죠? 그럼 손해나는 거를 뭐라 그래요? 매각차손. 매각해서 손해났다. 손해난 거는 돈이 나간 걸로 보는 거예요. 없어진 거잖아요. 매각차손. 자, 그 다음 이제 뭐가 있나요? 자, 요게 중요하지. 중개보수. 중개보수. 취득에 필요하죠? 그래서 중개보수도 법인은 포함, 개인은 제외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위에 할부 연부이자와 중개보수는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개인 취득, 법인 취득을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법인은 장부로 증명하니까 포함, 개인은 취득세를 줄여주려고 제외한다. 자, 그 다음 뭐가 있어? 붙박이 가구, 가전제품. 이거 아파트 분양받을 때 뭐다 이거? 옵션이잖아. 분양가에다 포함하죠? 영어로 뭐라 그래요? 영어로 빌트인. 몰라? 자, 대통과. 자, 붙박이 가구, 가전제품, 아파트 취득할 때 선택하면 뭐다? 분양가에 포함하는 거예요. 분양가에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그 다음 뭐가 있어? 정원 또는 부속시설. 그럼 정원을 설치하면 이것도 취득에 필요한 거죠? 자, 이런 거는 다 취득에 필요한 거다. 뭐만 주의하면 된다? 첫 번째 할부연부. 그 다음 중간에 뭐다? 중개보수. 개인, 법인을 반드시 구분하자. 법인이 취득하면 장부로 증명하니까 포함. 개인은 일일이 증명을 못해요. 제외.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서 부가가치세 아래 유의에 열거된 비용에 준하는 비용. 대표적으로 하나 뭐가 있다? 딱 적어 요거. 뭐가 있어? 할인액. 할인액은 제외합니다. 부가가치세 아래 다 적어놨나요? 다 적혀 있잖아요. 그죠? 할인액. 자, 이렇게 해서 끝났네요. 지금 뭐 배웠어요? 여보세요. 원인이 유상, 과세 표준 결정 방법. 두 번째는 뭐 배웠다? 취득 가격의 포함 여부. 요거 배운 거예요. 요거. 그 다음 잡동사니 배우면 끝나는 거예요. 자, 넘어가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꼭대기 나왔네. 꼭대기 나왔잖아. 할부이자, 연부이자, 중개보수는 취득에 필요하죠? 근데 꼭대기 뭐라고 나왔어? 법인은 포함, 개인은 뭐다? 제외. 이것만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안 풀어봐도 슬슬 풀어봐야 돼요. 복습용으로. 자, 포함되는 거를 물어봐요. 포함되지 않는 거를 물어봐. 포함되지 않는 거. 취득과 관련이 없는 거. 읽는 순간 답이 몇 번이다? 1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몇 번이야? 3번이야. 연부이자. 누가 취득했어? 법인이. 3번이 중요해. 개인이 그러면 제외합니다. 연부, 할부, 중개보수는 법인이 취득했는지 개인이 취득했는지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다. 이거 뭐야? 분양권. 분양권을 취득했다는 거야. 권리 대표적으로.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았잖아. 분양권을 취득했어요. 취득을 위하여 지출하거나 지출할 금액이 합이 분양 공급가액보다 포인트. 괄호는 보지 마세요. 낮은 경우. 높은 경우야, 낮은 경우야. 낮은 경우는 취득가액을 뭘로 결정할 건가? 부동산 취득자의 실제 지출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가액을 과표로 한다.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실제 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과표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뜻이에요. 이거는 아파트를 취득한 거고, 이거 분양권을 취득했어. 분양권.
그래서 공급가액이 예를 들어서 3억짜리야. 분양권을 2억에 주고 샀다고요. 공급가액이 3억인데 분양권을 2억 주고 샀어요.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마피. 지금 아파트가 완성이 안 됐어. 이거는 완성된 거고 왼쪽은 알아들었나요? 미완성. 미분양이 일어났다고. 분양권을 2억 주고 샀어. 3억짜리를. 이건 뭐라 그래요? 마피. 마이너스 피. 알면서 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 돈이 얼마나 가는 거야? 실제. 2억이지. 2억이 뭐다? 과세 표준이 된다. 2억이 뭐다? 실제. 실제 뭐다? 지출금액. 2억이 과표가 된다는 거요. 3억이 아니라. 제가 옛날 우리 집 사람 이거 하나 사줬다 그랬잖아. 나도 집 한 채 있어요. 내 단독명이니까 미안해갖고 이거 평택에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3억짜리가 막 마이너스 피가 2년 전에 막 상식이야. 2년 전에. 내가 이거 2억에 사가지고 전세 1억 5천 났어요. 그럼 얼마 갖고 산 거야? 5천만 원. 지금 저게 얼마가? 지금 2억에 샀잖아. 3억 5천가. 3억 5천. 얼마 벌었어? 계산도 못해? 그래갖고 내가 인터넷 들어가서 쉬는 시간에 보잖아. 3억 5천 가는 거야 이제. 전세 2년이 다가오고 있잖아. 이제 팔려고. 내가 집사람 앞에 톡을 주니까 이미 팔았대. 벌써 1년 전에 피 2천 주니까 2천 받고 팔았어. 지금 2억 남을 거를 한순간에 나 모르게 팔아버린 거야. 자기 명의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명의가 좋은 거야. 자기 명의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그래도 2천 벌었잖아. 내가 이거 살 때 있잖아요. 아줌마들이 되게 많아요. 막 5천이면 막 아파트 잡는 거야. 한 채. 그죠? 자,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4번 이거예요. 실제 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절대의 지문은 공급가액 하면 안 돼요. 내 돈이 2억 나갔으니까 실제 지출 금액이 취득가격, 과세 표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 이제 간주취득 등. 자, 간주취득 등 나와죠. 1번. 건축물의 건축 개수 쭉 나왔잖아. 원칙은 뭐다? 증가한 가액이다. 원칙은 증가한 가액이야.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표로 한다. 증가한 가액. 꼭대기. 이 경우 증가한 가액이란 취득자의 신고합니다. 그러면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는 뭘로 한다? 시가표준액. 여기 보세요. 증가한 가액을 신고하잖아. 항상 6개가 아니죠? 6개가 아닌 거는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뭘로 간다?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항상 원리가 이래요. 자, 그래서 거기 박스가 중요해요. 자, 다 증가한 가격인데 딱 하나 뭐만? 신재축. 신재축은 소요된 비용이에요. 신재축만. 신재축은 소요된 비용이라고요. 나머지는 다 증가한 가액이에요. 신재축만 소요된 비용. 나머지는 다 증가한 가액이에요. 신재축은 왜 소요된 비용이에요? 증가한 가액이 없으니까. 이러니까 왜 증가한 가액이 없냐?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신재축은. 왜 없냐? 없으니까 없는 거지. 왜 없냐 또? 자, 그 다음 그만 질문해요. 자, 그 다음 지목 변경은 별 하나 딱 붙여요. 자, 지목 변경도 원칙이 뭐다? 증가한 가액이다. 증가한 가액이야. 근데 지목 변경은 개인 법인 구분한다 그랬죠? 개인 법인 구분해요. 그래서 네 번째 줄 다만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지목 변경에 된 비용이 입증할 때 법인은 뭐다? 그 비용으로 한다. 네 번째 줄. 그 비용이 소요된 비용이에요. 그 비용. 그래서 박스가 딱 나왔다. 일반적인 경우는 증가한 가액. 개인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증명할 때는 뭐다? 지목 변경에 든 비용. 그 비용, 소요된 비용.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배우는 거예요. 밭을 지목 변경합니다. 밭을 지목 변경해서 대로 됐다고요. 대. 그래서 밭이었을 때는 1억이고 지목 변경하니까 5억이 됐다. 땅값이 몇 배로 뛰었나요? 몇 배로 뛰었다? 5배로 뛰었잖아요. 자, 그래서 증가한 거야. 증가한 가액이 얼마다? 4억. 4억이에요. 근데 지목 변경하기 위해서 뭐가 투입된다? 소요된 비용. 공사비가 투입되잖아요. 5천만 원. 이렇게. 그럼 4억은 누구의 과세 표준이다? 개인. 개인. 5천만 원은 누구의 과세 표준이다? 법인. 그래서 법인은 장부로 항상 증명해야 돼요. 증명하면 5천. 이렇게 다르다고요. 박스. 개인은 증가한 가액. 법인 장부로 증명해야 대행사용 증명하면 지목 변경에 든 비용, 소요된 비용. 이렇게 다르다고요. 왜 다르다고 그랬어요? 개인은 투기 목적으로 봐. 땅값이 5배로 뛰었죠? 개인은 투기 목적으로 봐서 세금이 비싸. 법인은 5천만 원. 법인은 뭘로 본다? 공급 목적. 공급 목적으로 봐서 세금이 쌉니다. 이유가 되나요? 그리고 이 4억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돼. 그래도 증가한 가액은 취득가액이 아니죠? 거래가액이 없잖아. 그래도 증가한 가액을 신고하면 뭐랑 비교한다?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걸로 결정하겠죠? 증가한 가액은 거래가액이 아니잖아요. 그럼 증가한 가액을 신고하면 뭐랑 비교해서 결정한다? 시가표준액. 그래서 이 증가한 가액 4억은 뭐를 얘기한다? 시가표준액을 얘기한다. 거래가액이 없으니까 당연히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차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가한 가액 4억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들어갑니다. 지목 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합한 가액, 뺀 가액. 합한 가액 하면 안 돼요. 뺀 가액이 뭐다? 증가한 가액이다. 지목 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합한 가액, 뺀 가액, 뺀 가액. 이게 어디 나왔어요? 위에 나왔잖아요. 이때 나왔잖아요. 두 번째 줄. 지목 변경에 대한 과세 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을 기준으로 1의 가액에서 2의 가액을 뺀 가액이다. 1의 가액이 뭐다? 지목 변경 후 시가표준액. 2의 가액이 뭐가다? 지목 변경 전 시가표준액. 이거를 하나로 뭉쳐야 돼요. 그래서 여기 봐. 결국은 뭐다? 지목 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합한 가액, 뺀 가액, 뺀 가액이 증가한 가액이다. 지목 변경했어요, 지금. 개인은 투기 목적 증가한 가액. 법인은 공급 목적 소요된 비용이다. 자, 그 다음 3번 밑에 건축물 건축 또는 대수선했다. 자, 포인트가 뭐다? 법인이 아닌 자가. 법인이 아닌 자는 누구다? 개인이. 법인인 자 그러면 안 돼요. 법인이 아닌 자가 뭐 했어? 건축하거나 대수선. 그럴 때는 몇 프로 넘게 증명하면 믿어준다 그랬어요? 100분의 90. 자, 개인이 뭐다? 법인에게 공사를 맡기고 또는 개인에게 공사를 맡길 수 있죠? 그럼 취득가액을 입증받으려면 몇 프로 넘게 입증하라? 100분의 90. 그래서 134쪽까지 하고요. 그럼 1번은 뭐다? 1번은 법인에게 공사를 맡긴 거야. 항상 법인은 장부로 증명해야 돼요. 그리고 2번은 뭐다?
개인에게 공사를 맡겼다. 뭘로 증명하라? 세금계산서. 그리고 3번은 만약에 국민주택 채권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죠? 손해났잖아. 매각차손. 그래서 1번, 2번, 3번 취득가격 중 1번, 2번, 3번을 합쳐서 몇 프로 넘게 증명하라? 90% 넘게. 중요한 거는 뭐다? 숫자만 알면 돼. 숫자 알 때 법인이 그러면 틀려요. 법인이 아닌 자 90% 넘게 증명하면 사실상 취득가액과 관계없이 믿어주겠다는 뜻입니다. 100분의 90.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100분의 90 아니에요? 개인이 학교를 어디에 다녀? 대구? 그럼 대구, 학교를 어디에 다닌다고 그랬지? 건대. 그래서 공부할 때만큼 건국대학교는 어디에 있어? 대구. 90% 넘게. 이렇게. 포인트 90%. 개인이 학교를 어디에 다녀? 건대. 건축하거나 대수선. 건대는 어디에 있어? 대구. 90%. 대파리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4번. 과점주주의 과세표준 나왔잖아. 박스만 알면 돼. 자, 과세표준 나왔잖아. 해당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총액에다가 곱하기 뭐를 곱해? 이게 지분 비율이야. 네 글자로.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분의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종수. 이게 뭐다? 지분 비율. 그다음 취득세 과세대상 총액에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본다. 이게 과세표준이라고요. 이거 취득세 과세대상 총액 곱하기 우리 지분 비율. 그럼 이게 뭐가 나온다? 취득가액. 취득가액이 뭐라고요? 과세표준. 자, 여기다 세율이 몇 프로야? 2%. 그러면 뭐가 나와? 취득세가 오지선다형 물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 1번. 1번은 뭐를 얘기한다? 취득세 과세대상 총액.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를 구해? 지분 비율. 그럼 지분 비율이 뭐야?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사의 총수. 그럼 예를 들어서 10만 주 중에 과점주주가 6만 주를 취득했어. 그럼 회사의 총 발행 주식 수는 10만 주가 되겠죠? 10만 주. 그럼 6만 주를 취득하면 이게 몇 프로야? 60%. 그럼 취득가액이 과표라고요. 세율은 몇 프로? 2%. 이건 안 까먹잖아. 2%. 간주취득. 세율은 2%. 시험은 2%라고 안 나와요. 6글자로 뭐라 그래요? 중과기준세율. 그러면 이렇게 취득세가 나온다고요. 이렇게 과점주주는 취득세를 이렇게 계산한다. 여기까지가 과표잖아요. 뭐를 곱해? 취득세 과세대상 14개 총액. 14개 우리 14개 총액. 열거된 거 취득세 과세대상 총액. 전체 재산을 곱하는 게 아니라 비상장회사에 열거된 거 14개 총액. 할 필요 없어요, 이거. 뭘 종이를 적으려고 그래. 통과야. 그냥 뭐다? 지분 비율만큼 과세표준이 되고, 과점주주는 취득세가 몇 프로다? 2%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복잡한 거 하지 말라고요.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끝났어요, 지금? 뭐가 끝난 거야? 과세표준. 자, 여기에다 이제 뭐를 곱해? 세율. 이 취득세 파트에서 세율이 가장 뭐다?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범위가 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취득세는 세율 구조가 어떻게 된다? 표준 세율. 한쪽만 과세하는 무슨 세율? 특례 세율. 무겁게 과세하는 무슨 세율? 중과세율. 그래서 시험은 뭐 위주로 출제된다? 이해와 이해 위주로. 이 중과세율은 제목 보고 암기를 하셔야 돼. 그래서 세율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중에 표준세율과 중과세율 위주로 공부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표준세율 나왔네. 135쪽. 지자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 몇 프로? 50%. 항상 50%다. 항상 숫자가 나오면 50%는 무슨 세율이다? 표준세율. 가감할 수 있다. 50%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둘 이상 세율이 해당할 때는 구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높은 세율. 사실 판단하는 세금이니까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그럼 우리는 뭐만 알면 돼? 2번 부동산 취득의 세율, 표준 세율. 이거 알아야 돼요. 솔직히 표준 세율은 지금 암기 다 끝났어요. 아무리 까먹더라도 표준 세율은 암기가 끝났다고요. 이거 암 끝난 사람은 오늘부터 잘 알아서 1362의 표준 세율이야. 자, 여기 보자고요. 그럼 표준 세율은 원인에 따라 다르게 곱하죠? 표준 세율은 원인이 유상, 그 다음 상속, 그 다음 징역, 원시, 그 다음 무슨 취득?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원인을 몇 가지로 구분한다? 5가지로. 항상 표준세율 답을 쓸 때는 원인을 먼저 봐라. 원인에 따라 차등 비례세율을 곱하죠? 이게 표준세율이에요. 책. 표준세율이 뭐예요?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과 10년까지 옛날에 뭐다? 등록세 표준세율을 합친 거라고요. 합친 거. 표준세율은 옛날에 취득세와 옛날에 등록세를 합친 게 취득세 표준세율이라고요. 그럼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은 몇 프로야? 2%. 6글자로 뭐라 그래요? 중과 기준세율. 옛날에 등록세는 원인에 따라 다 다르죠? 그래서 등기를 안 하더라도 합쳐서 세율을 정한 게 취득세 표준세율이다. 그럼 2%보다 더 높겠죠? 2%와 등록세를 합치니까 2%보다 다 높아. 뭐 빼고? 뭐 빼고? 주택 빼고. 주택은 옛날하고 관련이 없어. 법이 계속 바뀌었다고요. 자, 그래서 쭉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상속 봐요. 상속은 뭐와 뭘로 나눈다? 농지, 왜? 이거 암기 딱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상속 이후의 무상은 뭐야? 증여. 증여는 뭐와 뭘로 나눠? 비영리 사업자.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다? 이거 3.5. 비영리 사업자는 2.8. 그럼 심화학습 비영리 사업자 나와 있죠? 그래서 종교, 제사, 학교, 복지 사업 이런 거 다 비영리 사업자예요. 중요한 거는 비영리 사업자는 어디에서만 쓰는 거다? 증여. 증여에서만 쓰는 거죠. 유상 나왔잖아. 가장 유상 나와 있어요. 농지는 몇 프로? 3%. 외는 몇 프로? 4%. 그리고 밑에 주택이잖아. 주택이죠, 요거? 그러니까 6억까지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1에서 3%. 구체적으로는 1.01에서 2.99야. 이건 알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9억 초과는 3%. 이 주택이잖아, 유상. 6억까지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공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7억 5천만 원까지가 딱 2%야. 7억 5천까지가. 그럼 7억 5천 밑으로 쓰면 2%보다 낮아지죠? 7억 5천보다 많이 쓰면 2.5%보다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7.5가 딱 2%예요. 7.5가 7억 5천이. 공식에 대입시키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소수점 나와. 그래서 뭐만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6억 초과 9억 이하는 공식을 딱 보면 되는 거예요. 곱하기
3분의 2 빼기 3. 이게 몇 프로를 적용한다는 뜻이다? 1에서 3%. 반올림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이거야. 1%. 9억 초가 몇 프로? 3%. 하나, 둘, 셋. 단 7억 5천까지가 2%에 7억 5천으로 쓰면 나머지는 다 소수점이 나와요. 자, 농지는 몇 프로야? 농지는 몇 프로? 3%. 농지 외는 몇 프로? 4%. 유상일 때. 그래서 유상일 때는 숫자 배열이 어떻게 된다? 하나, 둘, 셋, 넷이야. 하나, 둘, 셋, 넷이야. 이거는 주택이 몇 개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하나일 때. 주택이 하나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주택자들은 중과세합니다. 주택이 하나일 때. 자, 그 다음 오른쪽 가요. 4번 원시. 자, 원시는 몇 프로? 2.8. 그리고 5번, 6번은 묶으라 그랬죠? 5번, 6번은 묶어야 될 거 아니야. 공유, 합유, 총유물은 몇 프로? 2.3. 2.3%. 그래서 정리해 놓은 게 밑에 박스야. 밑에 박스 완벽하게 정리한 후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돼요. 이건 집이 몇 개일 때를 얘기한다? 하나일 때. 이게 돼야 이제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두 개, 세 개, 네 개가 된다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농지는 어디에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농지는 유상이나 상속에만 사용해. 그리고 두 번째, 비영리 사업자는 어디에서만 쓰는 용어다? 증여에만. 자, 그럼 숫자 배열. 숫자 배열 나와 있죠? 가장 높은 게 몇 프로야? 4%야, 4%. 가장 높은 게. 가장 낮은 게 몇 프로야? 2.3. 2.3이잖아요. 가장 낮은 게. 가장 높은 게 4%야, 4%. 상가를 분양받으면 몇 프로다? 4%. 그래서 유상은 하나, 둘, 셋, 넷. 상속은 숫자 배열이 어떻게 된다? 38. 2만 붙이면 돼. 증여는 광복절. 82로 2만 붙이면 돼요. 원시는 282. 공유, 합유, 총유는 032. 032. 2만 붙이면 돼. 그러니까 세법에서 제일 쉬운 게 이거다. 몸으로 때우는 거. 가장 쉬운 거야. 이건 변칙도 없어. 이거는. 암기력 테스트니까. 유상은 뭐라고? 하나, 둘, 셋, 넷. 상속은 38 광택. 2만 붙이면 돼. 증여는 82로. 증여받으면 아싸 만세. 광복절 82로 2만 붙이면 돼요. 원시인 282. 공유, 합유, 총유는 정치인 032. 2만 붙이면 된다. 23. 자, 한 장짜리 한번 봐요. 이거 옆으로 가는 거. 이거를 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뭐 끝났어요? 과세, 표준, 세율, 표준 세율 끝났어요, 지금. 이거 두 개 끝났잖아요. 자, 1페이지 과세 표준 봐요. 프린트 1페이지. 왼쪽에 제목 과세 표준 나왔잖아. 나왔죠? 검증된 가액이 확인된 금액보다 클 때야 적을 때야. 적을 때는 확인된 금액이라고 적혀 있잖아, 왼쪽에. 신재축은 증가한 가액이나 소요된 가액이에요. 자, 원칙은 뭐다? 신고가액. 적게 신고하면 시가 표준액 비교해서 큰 거지? 그리고 사실상 취득가액은 몇 개? 6개. 6개. 6개잖아. 그 다음 개인이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는 몇 프로 넘게 입증하라? 90% 넘게. 딱 나왔잖아. 자, 4번. 중개보수와 할부, 연부이자는 법인은 포함, 개인은 제외. 적혀 있잖아요. 그 위에 4번은 제외하고. 이게 취득세 과세 표준이에요. 포인트만 적어놨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봐. 그럼 이걸 알면 이제 뭐를 비교해야 돼? 3, 4번은 등록면허세랑 등록면허세는 뭐라고 바뀌어? 취득 당시가 아니라 등록 당시. 그러니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비교가 필수예요, 필수.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여기 봐. 단 사실상 취득가액이 자산 재평가 등으로 달라지면 등록면허세는 뭘로 간다? 변경된 가액으로 간다. 이렇게 비교가 돼야 점수를 나온다. 근데 옆에 등록면허세 나왔잖아요. 등록 당시잖아.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감가상으로 달라지면 변경된 가액. 그럼 이제 재산세를 비교해야지 이제. 자, 재산세는 과세표준은 어떻게 결정해?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 60% 또는 70%. 그 다음 종부세는 어떻게 결정해? 6억을 공제하고 5억을 공제하고 종부세는 80억을 공제한 금액에 뭘로 간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는 몇 프로? 95%. 과세표준 칸에 95%. 자, 양도세는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해? 오른쪽에 나왔잖아요. 오른쪽 세 번째 칸에 두 줄 나와 있어. 오른쪽. 양도가 있어 필요경비 세 가지를 빼고 장특공제를 빼고 기본공제를 빼면 뭐가 나온다? 과세표준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칠판 봐야지. 쉬었다 해야지. 취득세 과세표준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딱 보면 한 장짜리로 복습하면서 아는 범위 내에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재산세 과세표준, 종부세 과세표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배웠으면 제발 옆에 등록면허세 거라도 비교해 주세요. 자, 잠시 쉬었다 합니다.